이것은 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번에는 굵직굵직한 것들만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겉에 화면에 보이는 이 메뉴들은요. 제가 옆으로 돌려볼게요. 각각 굉장히 큰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편집창 안에 또 다른 세부 메뉴들이 들어있고요. 그 메뉴의 개수와 구성들은 다 메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지금 편집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편집창의 세부 구성은 이렇습니다. 분할, 나누는 기능이죠. 붙어있는 영상을 가운데를 자르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영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 동영상으로 놓고 해보면 훨씬 정확하죠. 동영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두고 세부 메뉴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아까 속도가 회색으로 보였던 건 속도를 조정할 수 없는 사진일 경우에 그렇게 뜹니다. 자, 분할 속도, 애니메이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이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진 못하고 이 기능창은 한 번씩 다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정, 부정, 마스크, 오버레이, 교체 등등등. 대체로 편집창 안에 있는 이런 세부 기능들은 장면을 자르고 장면 자체 효과를 넣고 그리고 장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운드를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운드 밸런스, 여러 가지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게 동영상인데 그 사운드들 간에 볼륨을 조정한다거나 효과를 넣는다거나 오디오를 일부 추출한다거나 좀 디테일한 편집들을 기본 편집을 위한 기능창이 이 편집창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편집 하나를 설명드린 건데 그렇게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메뉴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상위 메뉴로 가실 때 이렇게 편집으로 들어가 세부 메뉴를 들어가 있으시면 이게 지금 상위 메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좌측에 이렇게 꺽쇠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큰 메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메뉴, 기본 메뉴로 올라가고 싶으시면 꺽쇠를 누르셔야지 기본 메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오디오 메뉴인데요. 오디오 메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사운드 밸런스 편집을 위한 거는 편집에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오디오는 어떤 거냐면 이 캡컷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운드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유튜브에는 올릴 수가 없고 아까 틱톡이랑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틱톡에는 여기서 저장된 사운드를 사용하신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셔도 저작권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플랫폼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사운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틱톡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사운드가 들어있고요. 즉 사운드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효과음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일부 사운드를 동영상에서 추출하거나 그다음에 직접 녹음을 하시거나 즉 음성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사운드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기능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뒤로 가볼게요. 오디오 설명이었고요. 텍스트는 너무나 잘 아시듯이 기본적으로 자막을 추가하거나 자막 위에 얹는 예쁜 꿈이 있는 효과들을 넣거나 템플릿이 있는 이미 고정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자막들을 넣거나 이게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자동으로 가사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그리기 기능도 함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언급드리지 않은 게 자동 캡션 기능인데요. 아까 제가 그냥 스쳐서 넘어간 기능이죠. 이건 어떤 거냐면 음성이 포함된 자막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사람 얼굴이 들어가지 않아도 소리만 들리면 가능합니다. 자, 이를테면 제가 소리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은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다가 자동 캡션 기능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동 캡션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자막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드리지 않는 건 이후에 자막 배우실 때 더 자세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뒤에 있는 상위 메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위 메뉴 넘어가 볼게요. 자, 스티커. 스티커는 아까도 이제 텍스트랑 같이 들어 있었는데요. 같은 기능입니다. 전체적인 이 영상에다가 더 꾸미는 작업을 해주기 위한 이런 기능이고요. 아이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저장을 해서 몇 가지 자주 쓰는 것만 따로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모티콘 많이 사용하시는 거, 문자 사용하실 때나 아니면 영상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을 때나 특정한 아이콘들이 필요하실 때 혹은 시즌 아이콘들도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버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오버레이는 지금 하단에 오버레이, 이건 상위 메뉴에 있는 메뉴예요. 오버레이는 겹침 효과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PIP가 들어있는데 이 PIP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 지금 배경에 깔려있는 이 기본 영상 위에다가 뉴스처럼 화면을 얹을 수도 있고 캐릭터를 갖다 넣을 수도 있고 사진을 얹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효과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집 효과가 있죠. 이 편집 효과는 비디오 위주의 어떤 화면 왜곡을 통해서 특정한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종류 효과를 모아놓은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영상 효과 중에
뭐 물결 모양으로 장면을 왜곡한다거나 동작을 흐릿하게 만든다거나 또 옛날 비디오와 같은 혹은 영상기를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영상 효과를 주고 싶거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템플릿화해서 올려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 기본 효과들 중에 필터와 조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를 누르면 두 개가 동시에 뜹니다. 자, 필터를 누르니까요. 필터와 조정이 함께 여기 상단에 뜬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 효과들은 색감, 밝기, 선명도 등 이미지 자체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미하기 위해 필요한 효과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예요. 효과라기보다는 이건 기본 설정에 가깝습니다. 자, 요즘은 영상 비율이 일반적으로 가로가 긴 비율이 아니죠. 네, 그래서 그 각각에 맞게 지금은 맞추기라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맞추기라는 설정은 촬영본 영상 형식에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사진과 영상. 영상을 좀 더 우선해서 맞춰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휴대폰에 릴스 같은 것들을 세로로 찍어서 올리는 경우, 세로로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로 모양도 있고요. 그리고 몇몇 폰의 경우는 정사각형 모양의 영상을 지원하기도 하기 때문에 1:1 편집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옆으로 스크롤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비율들이 있죠. 2.35:1은 완전히 영화 비율, 와이드한 영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85:1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화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메뉴 중에 제일 마지막인 배경인데요. 배경은 뒤에다가 색상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 또 흐리게 만들 수도 있는데 유튜브를 보시면 이 흐리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흐리게 조정을 해서 이 동영상의 이제 크기를 좀 줄여가지고 보통 세로 영상 재생할 때 이렇게 많이 쓰시죠. 네. 이렇게 배경을 깔아주는 역할을 할 때 많이 씁니다. 네, 방금 보신 효과가 이제 배경 효과였습니다. 여기 뒤편에 색상을 넣거나 다른 이미지를 깔아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아주 굵직한 그 기능창들을 배우셨는데 이제 이것들을 디테일하게 활용하면서 영상을 편집하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